네, 3단원 대표값과 삼포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표본을 뽑아서 자료들을 조사했겠죠. 1번, 2번 이런 식으로 자료들을 조사했을 겁니다. 자료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자료만 갖고는 이 자료를 그냥 띵 보여주면은 이걸 받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약해서 요약해서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야지 정보가 됩니다. 정보는 짧고 최대한 그 자료에 내용을 많이 담을수록 좋은 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의 값으로 이 줄여내는 거를, 줄여낸 이 값들을 대표값과 대표값이죠. 그다음에 삼포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대표값 있죠? 자료를 조사했는데 이거의 평균이 뭐냐? 그럼 평균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 월급의 평균을 보면은 한 이 정도 벌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약해서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는데 그 값들을 대표값과 삼포도라고 한다. 자, 그래서 문제 출제 추세를 보면은 7급에서는 최소 한 문제에서 많게는 4문제까지 나왔는데, 정말 특이하게 21년도에는 한 문제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참 의문인데, 여기는 정말 통계학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중요한 단원인데 어째서 한 문제도 안 나왔는지 신기하고요. 그래도 한 문제도 안 나왔다고 22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예 준비 안 할 순 없고, 그래도 이게 평균, 그다음 중앙값, 그다음 분산, 이런 거는 통계학의 가장 기본이고, 이제 이 뒤에 배울 단원들에서 그냥 이거 기본으로 그냥 기본으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을 확실히, 이 단원을 확실히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9급에서는 최소 2문제에서 많게는 5문제까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단원을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 확실히 이 단원에 나오는 개념이라든가 특징들을 확실히 이해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단원별 출제 현황을 보면은 공분상과 상관계수에서 22문제, 총 이게 11개년에 7급 9부 2번 시험이니까 총 22번의 시험이 있었겠죠. 22번의 시험에서 22문제가 나왔다는 거는 거의 모든 시험에 한 문제씩은 반드시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1번, 각 값들을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직접 내가 자료가 주어지면 이 값들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구하실 수 있죠. 당연히 다 더한 다음에 그 숫자로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 분산, 표준편차, 상관계수 이런 것들을 다 구할 줄을 아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 다음 2번, 각 값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이 특징들을 또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x가 있다고 할 때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료들이 1, 7, 10 이런 게 있을 때 얘네들을 통해서 내가 평균을 구했다. 근데 이 자료들을 다 2배 하면은 24, 20 하면은 얘의 평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특징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값 평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다 알죠. 초등학생들도 시험 보고 나면은 너 평균 점수가 몇 점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은 영어로 mean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자로 m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어인가요, 로마어인가요? 이게 m이 그리스어인가? 그리스어에서는 뮤기 때문에 그래서 뮤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평균의 의미 중에 기대값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대값. 자, 평균의 의미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내가 시험 점수를 80점 맞고 2차 시험에서 90점 맞았다. 그러면은 이 두 번의 시험이 동일한 점수면은 몇 점이겠냐? 80점, 90점이니까 85점이겠죠. 두 시험 전부 다 85점이면은 내가 80점, 90, 왜 잘 안 써지죠? 이렇게 85점이면은 80점, 90점 맞은 녀석이랑 똑같은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값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이 값들이 다 동일한 값이면은 무엇이겠냐? 그게 바로 평균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내가 80점, 90점 맞았습니다. 1차 시험에서 8점 맞았고 8점 받았고 2차 시험에서 제가 90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험에서는 내가 몇 점을 받을 것인가? 몇 점을 받을 게 기대되는가? 당연히 뭐 80점, 90점이니까 그 둘의 중간인 85점을 받을 게 기대되겠죠. 그래서 기대값이라는 의미로 평균을 사용합니다. 또 기대는 영어로 expected죠. expected. 그렇기 때문에 e를 써서 평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x의 평균은 ex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있습니다. 표본을 그냥 모집단의 평균이 있고 표본을 뽑아서 낸 평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은 보통 뮤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내가 표본을 뽑아서 만약에 평균을 냈다. 그때는 x에다가 바를 그려서 바 x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뭐 이 정도는 다 뭐 지금까지 고등학교에서 뭐 충분히 통계를 배우셨다면은 다 들어보신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평균의 의미는 모두가 다 동일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내가 몇 점이 나올까 기대되는가. 이게 평균의 의미인데요. 이 통계학에서 평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 예를 들어 10점인 사람이 2명 있고 10점이 2명 있습니다. 명수입니다. 여기는. 자, 20점인 사람이 3명 있고 30점인 사람이 1명 있을 때 저희가 평균 어떻게 구하죠? 총점을 사람 수로 나누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총점을 구해야 합니다. 총점은 10점이 2명이니까 10 곱하기 2 더하기 20점인 사람이 3명이니까 20 곱하기 3 더하기 30점이 1명이니까 30 곱하기 1 한 다음에 총 사람 수가 6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6으로 나눠서 평균을 구합니다. 근데 요거를 다시 잘 분해해서 보면은 요렇게 요런 식으로 분해할 수가 있죠. 분수는 그럼 10 곱하기 6분의 2 더하기 20 곱하기 6분의 3 더하기 30 곱하기 6분의 1로 표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점수고 내가 알고 싶은 x고 이게 이 6분의 2가 뭐냐? 6분의 2가 바로 이 10점이 나올 확률이라는 겁니다. 이 10점인 사람이 뽑힐 확률. 6명 중에 2명이니까 6분의 2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률 px다. 그래서 평균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다. 더하는 거 이산일 때는 다 더하는 게 시그마죠. 그 다음에 연속일 때는 다 더하는 게 인테그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인 x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다. 그게 바로 평균의 의미입니다. 평균의 정의입니다. 통계학에서 말하는. 다시 평균의 정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하자는 값에다가 확률을 곱합니다. 확률을 이산형일 때는 px 값을 곱합니다. 그 다음에 다 시그마 다 더한다. 다음에 연속형일 때는 x 값에다가 연속일 때 확률 함수가 뭐죠? fx죠. 확률 밀도 함수. 그거를 다 더한다. 연속일 때는 인테그랄을 써줘야 돼요. 인테그랄 dx를 붙여줘서 이게 바로 평균의 정의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다. 평균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밑에 절사평균이라고 나오는데 자, 시험 문제에 절사평균이란 말이 나옵니다. 10% 절사평균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자, 평균의 특징은 모든 값을 다 더해서 나누기 때문에 하나의 이상한 값이 있기만 해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 월급의 평균을 알고 싶습니다. 월급의 평균을 알고 싶어서 조사해봤는데 뭐 100만 원부터 뭐 300만 원까지 뭐 사람들이 막 쭈쭈쭈쭈 나오는데 갑자기 표본 중에 하나로 뭐 이재용 부회장님이 끼어들어서 월급이 5억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을 구했더니 대한민국 사람들의 월급 평균은 뭐 7천만 원이 됐다. 자, 이러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대부분이 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벌고 있는데 혼자서 너무 많이 버는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이 실제 이 자료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절사평균을 쓰는데 예를 들어 10% 절사평균이면 위에서 10% 너무 낮은 값들을 10% 빼고
제일 높은 10% 값들을 뺀 다음에 나머지 애들로만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치의 영향이 그나마 좀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사평균, 10% 절사평균은 위에서 10%, 아래에서 10% 빼서 평균을 구한다. 그게 절사평균이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10%가 전체 자료에서 10% 빼는 게 아니라 위에서 10%, 아래에서 10% 빼니까 위에서 10%, 아래에서 10%를 빼니까 나머지 80%만 갖고 구한다. 10% 절사평균은 10% 절사평균은 전체에서 10% 빼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10%, 아래에서 10%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5% 절사평균이면 위에서 5%, 아래에서 5% 빼니까 나머지 90%의 표본만 갖고 평균을 구하는 게 5% 절사평균이겠죠. 그래서 요 말뜻을 이해하시고 바로 평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 풀기 전에 하나만. 평균의 정의, 확률을 곱한 다음에 더한다. 확률 곱한 다음에 더한다. 이거를 반드시 이해한 상태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확률 변수 x, y의 결합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을 때, 결합 확률 분포표 앞에서 보셨죠? x 0이고 y 0일 때 확률은 0.08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라고. px는 0이고 y도 0일 때 확률 값은 0.08이다. 이런 식으로 가로에서 읽고 세로에서 읽으면은 거기에 맞는 확률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결합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을 때 x 빼기 y의 기대값은, 기대값이 뭐죠? 평균이죠. 평균을 구해보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x 빼기 y 값을 일단 구해야겠죠. x 빼기 y 값을. 자, 그러면은 x는 0 아니면 1이 나오니까 1이 나오고, y는 0에서 1, 2가 나오니까, 자, x는 0, 1, 2 나오고 y는 0, 1, 2가 나오니까 x에서 y를 빼면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0, 0을 빼면은 0이 나오고 0, 1을 빼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0에서 2 빼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1에서 0 빼면 1, 1에서 1 빼면 0,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1 값들이 나올 겁니다. x 빼기 y는 이런 값들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 0은 나올 확률은 몇이냐? 자, 그럼 0, 0일 때 확률을 구해야죠. 0 빼기 0이니까. 그럼 0, 0일 때는 0.08이죠, 확률이. 아까 구했죠. 0, 0일 때는 0.08. 자, 그럼 0, 1일 때는 확률이 0.22죠. 결국 0, 1일 때는 0.22.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확률들을 자 써주시면은 요렇게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x 빼기 y의 기대값은, 평균은 무엇이냐?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x 빼기 y에다가 이 확률을 곱한 다음에 이 곱해서 나오는 이 값들을, 자, x 빼기 y에다가 이 확률을 곱한 다음에 곱해서 나오는 이 6개 값들을 다 더하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곱해봅니다. 0 곱하기 0.08, 0 곱하면 마이너스 0.22 곱하면은 마이너스 0.4 곱하면은 0.27 곱하면 0이죠. 곱하면 마이너스 0.15. 그 다음 얘네들을 다 더하면 그게 평균이죠. 다 더합니다. 0.2, 0.04, 마이너스 0.62. 오케이. 0.27에다 마이너스 0.15 하면은 0.12. 오케이. 얘네 둘이 더하면 0.5죠.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0.5죠.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6에다가 플러스 0.12 더하면은 정답 2번.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x 빼기 y의 기대값 내가 구하고 싶다. 그럼 x 빼기 y 값을 진짜 구하고, 그 x 빼기 y가 나올 확률을 구하고 값과 확률을 곱한 다음에 그 나온 값들을 다 더한다. 그러면은 평균을 구할 수 있다. 되시죠? 다음 문제. 행운권 100장을 임의로 추첨하여 1등, 2등, 뭐 3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장 살려면 1,000원을 내야 됩니다. 뭐 로또인가? 네, 1,0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럴 때 기대 이익 금액은, 기대값이죠. 기대값. 기대값이 뭐라고요? 평균. 평균이 뭐라고요? 자기 값에다가 확률 곱해서 다 더한다. 시그마.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봐야겠죠. 각 값들이 나올 각 값들이 나올 확률을 쓴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봅니다. 자, 그래서 1등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오케이. 네, 받을 상금 10만 원. 자, 10만 원이 한 장밖에 없습니다. 100장 중에 한 장밖에 없으니까 나올 확률이 100분의 1이죠. 다음 2등은 3만 원입니다. 3만 원. 자, 3만 원은 2장 있으니까 100분의 2죠. 나올 확률이. 다음에 3등 얼마입니까? 만 원이죠. 3등 만 원은
3장 있으니까 100분의 3입니다. 자, 그럼 6장 뺐고, 그럼 나머지 장들은 다 어차피 얼마입니까? 빵원이죠. 꽝이니까. 빵원이 나올 확률 나머지 100분의 100에서 1에서 100분의 나머지 얘네 6을 빼면은 100분의 94가 되겠죠. 자, 이럴 때 내가 받을 상금의 기대 이익 금액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값과 상금의 값과 확률 값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하시면 되겠죠. 자, 곱합니다. 10만 곱하기 100분의 1. 10만을 100으로 나누면 얼마죠? 만원. 1000원이네, 1000원. 1000원 맞나요? 10만, 만원, 1000원. 오케이, 맞네. 다음 3만 원을 100분의 2 곱하면은 3만 나누기 3,300에다가 2니까 600이고요. 만 원을 100분의 3, 만을 100으로 나누면 100원이니까 100 곱하기 3하면 300원. 여기다 왜 곱하기를 썼죠, 제가? 더하기인데. 그다음에 0원은 어차피 0이니까 0. 어차피 곱하면 0이니까. 자, 이거를 다 더한다. 다 더하고 있죠, 지금. 다 더하면 1,900원입니다. 1,900원. 오케이, 내가 받을 상금의 기대값은 1,900원입니다. 근데 참가비가 아까 얼마였죠? 1,000원이죠, 1,000원. 그럼 1,000원은 어차피 내가 쓴 돈이기 때문에 1,000원은 빼줘야겠죠. 내 이미 낸 돈이니까. 내 돈에서 이미 마이너스 1,000원이 된 상태에서 내 1,900원을 받을 게 기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0을 빼면은 900원. 그렇기 때문에 정답 1번. 900원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기대 이익 금액이다. 이익이니까 내가 받을 상금의 기대값에서 내가 낸 참가비를 빼줘야겠죠. 이익이니까 이익은 내가 번 돈에서 내가 쓴 돈을 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900원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 표만, 이 확률 분포표만 빨리 그리면은 어제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는 뭐 금방 되시니까 빨리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되시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번 또 이번에는 아까는 x 빼기 y였는데 이번엔 2x 빼기 y의 기대값 구하랍니다. 그럼 또 아까처럼 똑같이 2x 빼기 y를 다 계산해 보면 되죠. 자, 여기다 2배 하고 거기서 뺍니다. 그럼 2 사고 빼기 y 합니다. 얘에서 얘를 빼고 오케이. 2에서 빼기 1 하면 3이고 2에서 빼기 0 하면 2, 2에서 1 빼면 1, 그럼 4에서 1 마이너스 1 빼면 5, 0 빼면 4, 4에서 1 빼면 3이고. 오케이, 이게 2x 빼기 y의 값들이 나올 수 있는 값들이고요. 자, 얘네들이 나올 확률을 구해야겠죠. 확률은 또 그대로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5 빼기 5 더하기 1, 0.1, 오케이. 0.2, 0.3이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서로 보한 다음에 곱해서 나온 값을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0.3, 0.2, 0.2, 0.5, 0.8, 0.9죠. 자, 더합니다. 5, 7, 12, 20, 29네요. 그럼 2.9겠죠. 다 더하면. 그래서 정답 4번이다. 오케이. 자, 여기서 계산만 뭐 실수 안 하시면은 충분히 그냥 기대값 구해라. 기대값 구하라는 평균 구하란 말이니까 평균 구하는 거는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계산만 틀리지 마십시오. 자, 확률 분포표. 이제 표를 아예 줬네요. 저희가 만들 필요 없고 표를 줬는데 평균을 구해봤더니 1.6이 나왔습니다. 그때 C1의 값과 C2의 값은 얼마냐?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확률 분포표가 나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생각은 뭐죠? 확률의 합은 앞에 1단원에서 지겹게 말씀드린 확률의 합은 1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들을 다 더하면은 뭐가 나와야 되죠?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05 더하기, 그러니까 C1 더하기 C2 더하기 나머지 얘네 다 더했을 때 몇이죠? 0.35, 0.45, 0.55, 0.6이네요. 이걸 다 더한 값이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1 더하기 C2는 0.4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기가 다 둘이 더하면 0.4네요. 그래서 뭐 찍을 수가 없겠네요. 대신에 확률은 항상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확률이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일단 무조건 정답이 아니고 나머지는 이제 두 번째 조건인 확률 평균이 1.6이다로 풀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또 평균을 구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곱해서 다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0.05 더하기 0이랑 C1 곱하면 뭐죠? 0이니까 0이고 더하기 얘네들이 곱하면 0.3 더하기 2C2 더하기 0.3 더하기 0.4 더하기 이거 곱하면 0.25는 1.6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자기 값이랑 확률이랑 곱해서 다 더한 게 평균이니까.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계산합시다. 자, 이 계산하면 0.25고요. 0.25랑 0.25 하면 0.5죠. 그럼 얘 하면 0.9고 얘까지 하면 1.2죠. 그러면은 EC2 더하기 1.2가 1.6이니까 C2는 EC2는 몇이죠? 0.4다. 따라서 C2는 0.2다. 근데 C1 더하기 C2가 0.4였으니까 대입하면은 C1도 0.2다. 그래서 정답 2번 풀 수 있습니다. 되시죠? 근데 물론 당연히 이 평균만 갖다 구했어도 C2가 0.2니까 그냥 바로 보기에서 0.2인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2번 찍으실 수는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푸시는 게 당연히 실제 시험장에서는 빠를 테지만 이 확률의 합은 1이다. 이걸 반드시 까먹지 마시고 평균은 자기값 곱하기 확률을 다 더한 거다. 통계학에서 그렇게 정의한다. 까먹지 마시고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평균에서 마지막 문제 5번 문제입니다. 아까랑 똑같이 또 상금 문제죠. 상금 문제 표 그리기로 했죠. 자, 동전을 던지는 놀이를 한다. 앞면이 나올 때까지 동전을 던지는 횟수라고 하자. 그래서 1이면 한 번 던지자마자 바로 앞면이 나오면 1,000원을 받는답니다. 자, 한 번 던졌을 때 바로 동전이 앞면 나올 확률 몇이죠? 2분의 1이죠. 아니면 뒤니까. 오케이? 2분의 1. 다음 2면은 800원을 받는데요. 800원. 자, 두 번째에서 앞면이 나오는 게 뭐죠? 두 번째. 첫 번째는 뒷면 나오고 첫 번째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그렇기 때문에 4분의 1이다. 두 번째 앞면이 나올 확률은 자, 이번엔 세 번째 앞면이 나올 확률이 세 번째 앞면이 나오면 400원을 받는답니다. 세 번째 앞면이 나올 확률 몇이죠? 첫 번째도 뒷면, 두 번째도 뒷면, 세 번째 앞면이 나와야지 400원을 받는 거죠. 앞면이 나올 때까지 던지는 거니까. 그럼 첫 번째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 두 번째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 세 번째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세 번 안에 앞면이 안 나왔어. 그럼 그땐 다 빵원이랍니다. 그럼 뒤에 뭐 확률값 있겠죠. 이거 1에서 얘네들 뺀 값이 있겠죠. 근데 어차피 이렇게 곱하면 0이니까 뒤에는 뭐 굳이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럴 때 기대 금액은 얼마냐? 참가비는 800원이랍니다. 나중에 마이너스 800 할 겁니다. 자, 그럼 둘이 곱해서 다 더하면 되죠. 1000에서 2분의 1 곱하면 500, 800에서 4분의 1 곱하면 200, 400에서 8분의 1 곱하면 50이니까 다 더하면 750원입니다. 750원이 내가 상금으로 받을 기대값이고 거기서 800원을 참가비로 냈으니까 내가 받을 이익의 기대금액은 마이너스 50원. 정답 2번이죠. 되시죠? 이렇게 뭐 마이너스 나오는 게임은 안 하시는 게 맞죠. 기대값이. 아까 앞에는 기대값 900원이었는데 기대값이 플러스면은 해야 되는 게임인데 기대값이 이렇게 통계를 아시고 기대값을 이렇게 계산해 봐서 내가 이게 딱 봐도 마이너스다. 그럴 때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의 이 1단원 평균의 결론 뭐냐? 자기 X값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그거를 더하면 그게 바로 평균이다. 평균은 기대값 되시죠? 그래서 옛날에 뭐 초등학생 때는 모든 값들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눈다. 이게 평균이라고 알고 계셨으면은 이제부터는 통계학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자기 값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는 게 평균이다. 평균 뭐 m으로 써도 되고 ex로 써도 됩니다. 자, 이거를 반드시 명심하시고 요 부분만 요식만 이번 단원에서 확실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대표값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